안녕하세요. 연담 꽃순이입니다. 꽃순이가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왔냐면은요.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왔느냐. 네. 오늘은 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요. 팥이죠. 팥을 저희가 심었는데, 네. 지금 이 깡통 씌워놓은 거요. 이게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들 깡통 허수아비 보셨어요? 왔다요, 왔다. 새들이 와서요. 안 쪼아 먹어요. 깡통 무서워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아주 좋아합니다. 팥으로 된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팥은 콩바에 속해요. 그죠? 그리고 한해살이 식물이고요. 주로 뭐 팥밥, 팥죽, 뭐 또 떡고물. 저는 또 시루떡, 팥시루떡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한국에서 또 예로부터 잡기를 쫓고요. 건강을 기원하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곡물입니다. 팥하면 우선요, 해독이에요. 그죠? 녹두도 해독에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팥도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에도 좋죠? 또 우리 만성 피로 해소에도 아주 팥은 최고입니다. 팥의 원조는 원래 새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여우팥도 있고요. 또 돌존팥이라고도 있고요. 팥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도 있더라고요. 그죠? 팥하면 뭐니 뭐니 해도 우선 최고 팥죽이죠. 팥죽 먹는 날은 24절기에서 마지막 절기인 동짓날입니다. 동짓날은 1년에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음이 극에 달해서 다시 양이 시작되는 전환점이라 하여 예로부터 작은 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을 맞아서 집집마다 팥죽을 쑤어서 잡기를 맞고 복을 기원했지요. 동지에도 구분이 있습니다. 해가 막 넘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애기 동지와 어른 동지라고 불렀는데 애기 동지는 낮이 조금 더 긴 해에 해당하고요. 또 어른 동지는 밤이 가장 긴 해에 해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헷갈리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올해가 2025년 올해는 애기 동지라고 부르는데요. 팥죽은 쑤어 먹지 않고 팥시루떡을 해먹는 해입니다. 애기 동지 때는 팥시루떡을 해먹거든요. 양력으로 올해 12월 22일이 동지인데 그날이 음력으로 11월 3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동지는 1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음력으로 10일 전이면은 애기 동지이고 또 10일이 넘어서 한 22일 정도 되는 그날이 오면은 그때는 어른 동지라고 팥죽을 끓여 먹는 날입니다. 음력으로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일까지 그 전이었을 때는 애기 동지 또 11일 그러니까 11일부터 보통 한 22일이 동지니까요. 그때까지 거의 금음까지 동지였을 때는 어른 동지라고 부른답니다. 예전에는 팥죽 써먹는 날은 동짓날은요. 라디오에서 콩쥐팥쥐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팥죽을 저으면서 엄마는 그 이야기에 막 귀를 기울여서요. 그 이야기 듣느라고 그렇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린 나는 팥죽 냄새와 라디오 동화가 뒤섞인 그 순간을 무척 재미있게 느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배를 채우던 그런 일들이요. 참 행복했었는데. 또 팥죽 하면 같이 따라오는 또 곡식이 있죠. 바로 수수쌀요. 그죠? 동짓날에는 팥죽을 쏘아 먹으면서 수수쌀로 빚은 그 새알심, 옹심이를 나이 수대로 넣어서 끓여 먹곤 했습니다. 그 작은 옹심이 하나하나에는 이 가족의 나이와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요. 또 나이만큼 새알심을 먹으면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 동그란 옹심이가 마치 표현하자면 작은 별처럼 보였고요. 팥죽 속에서 반짝이며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꽃은요, 세팥꽃입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했듯이 팥의 조상은 세팥이라고 했습니다. 팥의 원조는요, 새팥이고요. 또 새팥하고 여우팥이 있는데 꽃이 너무 똑같아요. 자세히 보면 여우팥이 조금 복스럽다 그럴까?
가운데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그게 여우팥이고, 새팥은 조금 더 홀쭉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전문가만 구분할 수 있어서 잎을 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새팥하고 여우팥이요, 꽃이요, 자그마한 게 들여다보면요, 빠질 것 같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줄기는 다른 물체를 감아서 올라가서 덩굴성이고요. 전체 펴진 털이 약간 있고요. 잎은 어긋나고 세 장의 작은 잎으로 된 겹잎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새팥입니다. 잎사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한데요. 새팥의 잎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잎의 가장자리가 이게 패인각, 즉 결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팥입니다. 새팥의 씨앗 꼬투리를 보면은요, 녹두처럼 길게 늘어졌고요. 돌좀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좀 크고 좀 더 깁니다. 길게 늘어져 있어요. 새팥이 얼마나 좋냐면은요, 산녹두라고 한대요. 산에 사는 산삼, 산삼이 으뜸이죠. 산녹두, 최고입니다. 새팥입니다. 산녹두는요.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또 원활하게 해준다죠. 또 거기다가 성인병도 안 생겨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요. 감기도 안 걸립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암도 안 걸립니다.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또 몸의 독소도 해결해 주죠. 아, 보세요.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가 붙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새팥, 우측에 있는 것이 여우팥. 헷갈리시죠? 잎만 달라요. 새팥과 여우팥. 자, 지금 보이시는 것은 드디어 여우팥입니다. 여우팥은 잎이 좀 널쩍합니다. 얼굴이 꼭 여우 얼굴 같이 생겼죠? 영락없는 여우 얼굴입니다. 꽃은 여우팥 꽃이고 잎은 여우팥 잎이고요. 보세요. 잎이 좀 널쩍하죠. 꼬투리는 돌콩이나 새콩의 것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새팥의 꼬투리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팥잎하고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새팥이나 여우팥 같은 경우는요, 팥보다 훨씬 더 씨앗이 단단하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푹 삶아서 드셔야지 됩니다. 저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요, 이것을 이제 많이 수확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개 속에다가 씨앗으로 씨앗베개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씨앗베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산녹두라 그랬잖아요. 특히 이렇게 야생에서 나는 것들은요, 일반 우리가 곡식들을 심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분이 더 풍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빼는 데는 최고 으뜸이고요. 신장 기능에도 많이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몸이 부었을 때 부기를 빼내거나 또 소변이 잘 안 나오고 그랬을 때 기능을 훨씬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은 녹두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끝으로 돌좀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여우팥이기는 한데요. 돌좀팥은요. 어요 근데 잎이 이제 요 부분만 요 끝끝이 막 고구마 잎? 고구마 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저기 나팔꽃 있죠? 나팔꽃 잎하고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것은 돌좀팥이라고도 합니다. 그 돌좀팥하고 새팥하고 많이들 헷갈리시기도 해요. 아, 보면 잎이 이렇게 진화해서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잎이 그죠? 이렇게 고구마 잎하고 비슷하게요. 이것을 좀돌팥이라고 그러고 아주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가 동지 팥집 때 먹는 그 팥죽 먹을 때 먹는 팥. 이 열매도 보면요. 열매가 까맣다고 해도 이렇게 그 눈이 팥처럼 이렇게 금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열매가 열릴 텐데요. 그때 다시 제가 촬영 또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쉬고 잠자자고 나비가 콜콜 자고 있네요. 지금 이 잎은 돌콩잎입니다. 돌콩잎에 나비가 앉아서 누워서 쿨쿨 자고 있습니다. 와, 바람이 불어도 껐다고 하네요. 날아가라. 네, 날아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연담 꽃순이었습니다. 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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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야. 아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